솔직히 말해서 이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너무 막막합니다. 61세, 은퇴 1년 차인 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 바쳤고 퇴직금을 비롯해 이것저것 정리하니 남은 건 8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대요. 아프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겠어? 자식들도 다 컸으니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현실은 냉정했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8천만 원이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61세 남편의 솔직한 고백을 시작으로 8천만 원으로 노후를 설계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겪은 3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전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전세로 돌려도 남는 돈이 얼마 안 됐어요.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남은 2천만 원으로 가전도 바꾸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좀 떼어놨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둘이 우리 알뜰하게 살면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 하며 자신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휴대폰 요금, 병원비까지 100만 원으로는 빠듯하기 짝이 없었어요. 게다가 예비비는 계속 줄어드니 남편은 밤마다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8천으로 어떻게 버티나. 첫 번째 사례는 59세에 은퇴한 김씨 부부입니다. 김씨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8천만 원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가사 도우미 일로 주 2회 나가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이 나쁘지 않으니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였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삐끗해 입원하게 되자 병원비로 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8천만 원은 금방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상금일 뿐이구나. 그래서 김씨 부부는 결심했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최대한 오래 일하자고. 퇴직은 했어도 은퇴는 아니라며. 두 번째 사례는 62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8천만 원으로 시골 귀촌을 택했습니다. 주택 매매가가 5천만 원인 작은 촌집을 샀어요. 남은 3천만 원으로 수리하고 살림을 시작했죠. 월세가 안 나가니 부담이 적었지만 문제는 농사였습니다. 생계형 농사는 생각보다 힘들고 돈이 안 됐습니다. 비료값, 농기구값, 기름값, 택배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또 시골이라 교통비가 커서 병원 한번 가려면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박 씨는 농사 지으면 자급자족할 수 있겠지 했지만 실제로는 사먹는 게 더 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읍내 반찬 가게에서 반찬 만들어 팔고 남편은 인력시장에 나가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8천만 원이면 평생 편히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0세 정씨 부부. 이 부부는 8천만 원을 은행 예금으로 넣고 매달 이자로 살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았어요. 연 3%라고 해도 세후 이자는 월 16만 원 남짓. 그 돈으론 관리비도 안 나왔습니다. 정씨 부부는 결국 이 돈을 쪼개서 적립식 펀드나 고금리 적금으로 갈아타 보려고 했지만 중도 해지하며 손해를 봤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갑자기 실직해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이 있으니 마음이 좀 놓였는데 막상 필요할 땐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정말 뼈아픈 교훈이 있죠. 8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20년,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적금처럼 조금씩 깎아 먹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보입니다. 어디에도 쓰지 않으면 살 수는 없고 쓰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의 가장 무서운 변수는 건강과 가족입니다. 한 번의 수술, 한 번의 긴급 송금이 10%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천만 원은 노후의 생활비가 아니라 비상금으로 봐야 합니다.
즉 매달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르바이트든 국민연금이든 소규모 임대 수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늦게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노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이 돈을 한 번에 집에 넣을지, 월세로 돌릴지, 의료비를 떼어둘지. 계획 없이 쓰면 정말 금방 바닥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61세 남편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우린 8천으로 어떻게 버티나. 이제 알았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게 은퇴 1년 차의 솔직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진실이기도 할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8천만 원을 지키는 법은 사실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쓰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와 건강한 몸, 그리고 계획성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8천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8천으로 살아가는 법. 이게 은퇴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은퇴 1년 차 61세 남편의 고백 우린 8천으로 어떻게 버티나? 라는 앞선 이야기에서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구체적 수치, 사례, 주의사항을 담아 독자분들이 진짜 내 일로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은퇴자금 8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후 생활비로 쓰려면 너무나 위험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 삶이 2030년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물가 상승, 의료비, 가족 지원 같은 변수까지 들어오면 이 돈의 실질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계산해 보죠. 만약 이 돈을 20년 동안 일정하게 나눠 쓴다면 8천만 원, 240개월 월 33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 수준이죠. 월세,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식비까지 다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팁 비상금과 생활비를 철저히 분리하라.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겁니다. 우리 가진 돈이 8천이니 이걸로 살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8천만 원의 80% 이상을 비상금으로 생각하라. 즉 6천만 7천만 원은 절대 깨지 말아야 할 보험금 같은 거예요. 노후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반드시 옵니다. 병원 수술비로 500만 1000만 원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고 자녀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사비 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감당할 안전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이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해서 또 말합니다. 현금 흐름 없이는 노후는 무너집니다.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3% 기준으로 세후 월 16만 18만 원 이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최대한 늦춰서 월 수령액 늘리기 수급을 5년 늦추면 최대 36% 증가. 경비, 마트, 배달, 방문관리 등 가벼운 단시간 아르바이트 고려. 소형 월세 투자나 방 하나, 세주기단, 전세 보증금 사고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필수. 재능활용 강의나 돌봄, 반찬 판매 등 소규모 자영업. 예를 들어 65세 이상 경비원 아르바이트는 수도권 기준 월 12만 180만 원 정도가 가능해요. 반찬 가게 배달 보조도 월 50만 원 정도. 이런 작은 돈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8천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팁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라.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 지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무너집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통신비, 외식비, 명절 경조사비가 큽니다. 실제 사례에서 본 구조조정 예시. 차량 유지비 월 30만 원, 경차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월 5만 원. 휴대폰 요금 월 8만 원, 알뜰폰으로 2만 원.
외식비 월 40만원, 15만원 이하로 제한. 경조사비 통제 1회 10만원, 5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고정 지출을 50만원 이상 줄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돈을 건강보험료와 식비에 돌려서 의료비 충격을 막았죠. 은퇴 전부터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줄이려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싸움만 납니다. 네 번째 팁, 주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라. 노후 최대 지출은 주거입니다. 8천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가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전세금 상승 위험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전략을 많이 권합니다. 작은 집을 매수해 월세를 없애라, 전세 불안감 제거. 월세 살더라도 계약 갱신권 활용하고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하라, 이사비 보증금 위험 최소화. 경기도권에서도 45천만 원짜리 작은 단독주택이나 촌집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점점 어려워지니 주거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전략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팁, 의료비 쿠션 만들기.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큰 변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60대 부부가 허리 수술, 백내장, 치과 임플란트 등으로 2년간 1천만 원 이상 쓴 경우가 많습니다. 8천만 원이 7천, 6천으로 훅훅 줄어드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1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 쿠션으로 묶어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30분 걷기, 혈압혈당 관리, 금주금연을 꼭 실천하세요. 이게 최고의 저축입니다. 여섯 번째 팁, 가족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라. 많은 은퇴 부부가 자녀나 친척이 어려워지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선뜻 줍니다. 그 돈이 다시 안 돌아오면 본인들이 빈곤에 빠집니다. 정말 도와야 할 땐 계약서를 쓰거나 가족끼리 명확하게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다는 걸 솔직히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요약. 8천만 원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보험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긴급자금, 의료비, 주거 안정자금, 자식 도움 요청 쿠션. 이걸 먼저 떼어두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작업을 줄여도 좋고 유연하게 바꿔도 좋으니 현금 흐름을 잃지 마세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부부가 함께 앉아서 지출 내역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최소 3개월치 예산을 짜보세요. 주거, 의료, 교통, 통신비부터 줄일 수 있는 걸 찾고 혹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게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8천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나? 그 물음의 답은 함께 계획하고 줄이고 벌면서 8천을 최대한 오래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계획이 없으면 끝이 빨리 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훨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 후 나는 뭘 하며 살아갈까? 지금까지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했고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도, 돈도, 관계도 스스로 관리해야 하죠. 막막하다는 생각, 솔직히 안 드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다는 자부심조차 퇴직 후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가 오히려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긴 시간을 맞이한다면 남는 건 고독과 후회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그 길을 걸어간 70대 선배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듣고 나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퇴직 후 빈손, 70대 선배들이 알려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3가지 비법. 50대, 60대에 들어서면 퇴직 후의 삶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해지죠.
많은 분들이 그냥 쉬면서 즐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본 70대 선배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3가지를 준비해라.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 지금 시작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소득 단절입니다. 지금까지 월급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사례 1. 65세 김모 씨의 깨달음.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매달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전에 경제적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어요. 그땐 너무 늦었죠. 김 씨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이나 투자,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2.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퇴직 후의 삶에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할 때는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쉬면 됐지만 은퇴 후에는 몸이 아프면 생활 전반이 흔들립니다. 사례 72세 박모 씨의 교훈. 박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건강 관리는 뒷전이었죠. 퇴직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무릎 관절이 나빠져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퇴직 후엔 운동 좀 하겠지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 꾸준히 관리했어야 했어요. 그는 이제라도 수영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돌보고 있지만 처음부터 건강을 챙겼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선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3.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만들어라.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면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우울증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3. 70세 이모 씨의 경험. 이 씨는 퇴직 후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커졌죠.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시 삶의 재미를 느꼈어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제 자신을 찾은 거죠. 퇴직 후에는 스스로를 사회와 연결해야 합니다. 지역 봉사, 취미 모임,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고립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이 3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의미 있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미리 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한 걸음이라도 지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70대는 지금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빈손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퇴직 후의 삶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퇴직하면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70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퇴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 퇴직 후에도 돈은 반드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돈은 우리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시작하라.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자본이 너무 적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큰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ETF나 주식에 투자해 보세요.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만 원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준비를 하라. 퇴직 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사나 노인 돌봄 전문가 같은 자격증은 수요가 많고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퇴직 후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건강관리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 퇴직 후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시간도, 삶의 질도 모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 하지만 무리하지 말라. 젊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려다가 부상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나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같은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70대의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근육이 재산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몸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라. 퇴직 후에는 건강을 위해 음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고가의 건강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고단백 식품, 견과류,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세요. 3.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 고립은 최대의 적. 퇴직 후에 가장 큰 적은 고독입니다. 일터를 떠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립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라. 지역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이나 커뮤니티 센터의 문화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70대 선배의 이 말이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가족은 퇴직 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자주 부딪혔어요. 그래서 동네 운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처럼 가족과의 관계는 노력과 배려로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의미 있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870만 낀 세대, 은퇴 후 소득 절벽의 충격. 당신도 준비 안 하면 끝이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기고 생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믿음으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적절한 소득원이 없으면 심각한 소득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득 절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은퇴 준비가 필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던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58세에 중견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집 한 채가 있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이 자산으로 있는 건 맞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했던 거죠. 국민연금도 몇 년 후에나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60세가 넘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고 결국 단기 일용직으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상보다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고 점점 불안한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2.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했던 이 씨의 사례. 반면에 이 씨는 은퇴 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고르게 투자했고 비상금 마련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씨는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매달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 소득 절벽에 대한 걱정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며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3. 불확실성 속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55세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은퇴 후 소득 문제에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의 한계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특히 박 씨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소득을 만들어낸 것이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생기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워 나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소득 절벽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득 절벽,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은퇴 후 소득 절벽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이 씨처럼 은퇴 전에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면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자영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고 기술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자금 마련을 소홀히 하지 마라. 김 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상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의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면 소득 절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소득 절벽에 대비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사례들처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세요. 은퇴 후 소득 절벽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부터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쉴 수 있겠지, 연금으로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는 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득 절벽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절벽, 그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소득 절벽입니다. 은퇴를 하면 당장 수입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겪기 전까지 모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은 건강관리, 주거비, 생활비 등인데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년, 20년 후의 지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없다면 결국 빠르게 저축을 소진하게 되죠.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시점에 우리는 이런 소득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부족했던 사례, 연금만 믿었던 김 씨. 김 씨는 60세에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한 지 3년 만에 그의 예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그동안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아가다 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소득을 얻는 등의 대안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태도가 은퇴 후 재정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성공적인 대비 미리 준비한 박 씨. 반면 박 씨는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자유를 목표로 삼고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60세에 은퇴한 후 이전부터 준비해 온 강사 활동을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생활비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를 보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입을 다각화한 것도 그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소득 절벽에 대한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 절벽은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연금만 믿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본 생활비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등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라. 박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 두면 은퇴 후에도 소득 절벽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0대부터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은퇴 후 재정 상황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우리가 꿈꾸던 여유로운 생활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경제적 위기와 불안정한 삶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소득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리는 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은퇴 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자기 개발을 이어가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절벽의 충격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된 은퇴만이 행복한 은퇴를 만든다. 은퇴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소득 절벽을 넘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노후에는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더라고요. 신문 기사 제목에서처럼 노후는 안락할 줄 알았다. 국민연금 최고참의 슬픈 은퇴 이야기라는 문장을 보면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 같아요. 사실 은퇴를 대비하기엔 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 좀 해둘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만큼 안락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 포함해서 주변 지인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분명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걸 예시로 3가지 정도 들어서 풀어볼 테니 조금이나마 공감도 되고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씨의 이야기.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네. 첫 번째는 제 가까운 지인이자 나이로 치면 국민연금 최장수 가입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 김씨의 이야기예요. 김씨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해요. 워낙 성실하고 검소한 성격이라 본인 말로는 국민연금 하나면 은퇴해도 굶어 죽진 않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근데 실제로 은퇴가 닥쳐보니 연금액이 생각보다 넉넉치가 않은 거죠. 매달 나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전기세, 관리비, 식비 등등 생활비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 보니 취미생활은커녕 병원비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왔대요.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 그 돈만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김씨가 후회되는 건 딱 하나, 내가 왜 투자는커녕 개인연금조차 들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월 5만원, 10만원이라도 더 넣어둘 수 있지 않았나 싶대요. 그때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 물가도 오르고 건강 문제도 터지고 이래저래 돈 쓸 구석이 많아지네.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라며 약간의 후회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느낀 건 국민연금이 분명 큰 도움은 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다른 연금 상품이나 투자처에 돈을 분산해 둘 걸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례죠. 이 씨의 이야기.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세 수익이라도 볼 걸 그랬나.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씨의 사례예요. 이분은 미혼으로 쭉 혼자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 한 채를 물려받았어요. 사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터라
시골로 내려갈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당시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60대 후반에 들어서니 도시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도 벅차지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시골집은 방치만 되어 점점 더 낡아 가고 있었죠. 나중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게스트하우스나 주말 주택처럼 꾸며 월세 수익을 내볼까 싶었지만 이미 리모델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상태였다고 해요. 결국 그 집을 헐값에 넘기고 그 돈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보탰는데 좀 더 일찍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집을 좀 더 적절히 수리하고 임대나 카페 같은 작은 사업으로 활용했다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익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며 느낀 건 가진 자산이 꼭 예금 통장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땅이든 집이든 유휴 공간이 있다면 일찍부터 어떻게 하면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히 나중엔 뭔가 쓸모 있겠지 하고 방치하면 막상 시기가 왔을 때 늦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3. 박 씨의 이야기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삶 나쁘지 않더라. 마지막은 좀 더 긍정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제 후배의 아버지인 박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큰 기업에서 25년 가까이 일하다가 50대 후반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그 후 1년 정도는 아휴, 나 이제 다 살았다 싶어서 빈둥빈둥 보내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가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무료암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러고 나서 취미로만 즐기던 원예 기술을 조금 더 공부해서 근처 동네에서 작은 화원 일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 소일거리 삼아 즐겁게 일하면서도 용돈 정도는 거뜬히 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서 퇴직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박 씨가 강조하신 건 딱 하나예요. 기존 직장을 그만뒀다고 내 일도 내 삶도 끝난 게 아니더라. 나한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으면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리고 내 흥미와 재능이 이어지는 영역에서 일감을 찾다 보니 스트레스가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퇴직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선입견보다는 내게 맞는 소소한 일자리나 취미 기반의 부업이라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노년기의 일이란 무거운 짐이다 라는 편견을 버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혹은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노후를 준비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가 준비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당시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퇴직금이 꽤 쏠쏠했고 집값도 크게 오를 수 있었고 저축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전판이 됐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졌고 부동산이나 금융시장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 은퇴가 더 빠르게 찾아오거나 혹은 원치 않게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해졌죠. 위에서 이야기한 김 씨, 이 씨, 박 씨 사례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빨리 고민하고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에요. 김 씨는 국민연금 외에 노후 대비 수단을 뒤늦게나마 알아보고 있고 이 씨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고민했어야 했고 박 씨는 새롭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죠. 세 사람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자 깨달음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떻게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저축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 여건이 된다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 보는 것, 나이 들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일할 기회를 찾는 것 등등.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적어도 노후에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은퇴와 노후라는 게 결코 남 이야기만은 아니고 또 절대 쉽게만 볼 일도 아니에요.
앞에서 봤듯이 슬픈 은퇴 이야기라는 말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혹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 슬픔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사례가 나도 저런 걸 미리 생각해 봐야겠네 하고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가 온전히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만큼, 또 내가 직접 움직이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천천히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너무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